자, 북일고등학교입니다. 강한 내신 허들, 그리고 당당함과 자신감을 고평가하는 남학교입니다. 북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 허들이 엄청 빡빡하기 때문에 서류에서 전부 다 올해일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소개서랑 면접 대비에서는 면접 대비 특히 자세 발성 같은 어떤 그 성향적인 부분에 대한 교정이 많이 일어나고 답변의 퀄리티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학생의 자신감이나 당당함을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형태의 면접 연습이 많이 요구되는 학교입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을 보면 일단 북일고등학교는 남학생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요. 이 남학교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글을 잘 그렇게 엄청 조리 있게 잘 못 쓰고 글쓰기가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 인성, 입학 후 활동 계획 딱 모아가지고 800자로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400, 400, 400으로 세팅을 해놨더니 아이들이 글자 수가 제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깔끔하게 다 통합해서 이렇게 나눠주었고요. 자기주도 학습, 자기가 중학교 때 어떤 심화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보았는지 700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파트 보셨을 때 인성 부분이나 입학 후 활동 지원 동기 그리고 내가 입학 후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같은 것들은 위에다가 다 쓰게 되고요. 내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공부를 계획적으로 해보았는지 같은 것들은 아래에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특히 자기주도 학습 부분이 개조식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개조식이란 뭐냐면 스토리 라인이 없어도 나는 독도 알림 운동을 통해서 애국심을 함양함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거죠. 내가 DNA 추출 실험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DNA를 관찰함 이런 식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사성이나 스토리 라인을 쭉 만들고 싶은 학생이지만 그러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개조식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은 국영수 사과 그리고 은미체를 봅니다. 기술 과정을 제외했습니다. 기술 과정 제외하고 제2외국어나 정보도 좀 제외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국영수사과 은미체를 모두 보게 되는데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은미체까지 보고 사회는 사회과 과목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사회, 도덕 같은 걸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교과 성적을 거의 다 은미체까지 보게 되는 형태라서 얘네들이 올 A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상상고나 외대보고가 전부 다 A가 되게 된 거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북일고등학교가 서류 점수 만점이라는 건 사실 대부분의 학교들을 썼을 때 전부 다 서류는 만점이라는 소리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면접 방식은 원래 이제 2개의 부스에서 3분씩 그러니까 부스가 2개가 있으면 하나에 들어가서 3분 면접하고 나와서 다음 부스에 가서 또 3분 면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3문제예요. 3분인데 3문제라는 건 한 문제당 1분 정도 스피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지를 오래 쳐다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질문에 대한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영역에 따라서 지원 동기, 인성, 입학 후 활동 계획 800자 안에서 개별 질문 물어보고 공통 질문도 하나 물어봐요. 공통 질문은 짧고 간결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이 배려받아 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고 자신이 배려해 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자신의 학습 방법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북일고등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를 요약해서 말해보고 가장 기대되는 활동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엄청 한정적이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되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비대면 면접 시행 가능성을 좀 내비쳤는데요. 이 방식이 좀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좀 의아해요. 코로나 단계가 이제 3단계, 4단계가 넘어갔을 때 비대면 면접 내지 면접을 취소할 건데 비대면 면접을 한다고 하면 대면 학교에 방문해서 비대면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줌을 켜서 면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과연 뭐 컨닝의 여부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집에서 이렇게 좀 면접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전 설명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원 감축이 있었는데 상상고만큼 많은 인원 감축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지원에서 3명 축소가 됐고요. 체육 특기자에서
이렇게 3명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국 단위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3명 축소는 사실 축소했으니까 경쟁률이 되게 늘어나겠네,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게 지금 엄청나게 올해 북일고등학교에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역 전국 단위 교차 충원. 이게 뭔 소리냐? 작년까지 경쟁률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북일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했고 지역 단위 경쟁률도 낮은 편에 속해서 충원율이라고 하죠. 전체 정원 대비 학생이 딱 맞거나 살짝 넘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지역 단위 경쟁률 미달이 크게 나면서 충원율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북일고등학교가 계속 고집을 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전국 단위 지원자가 오버가 된다 하더라도 지역 단위 미달 나서 그 학생을 이렇게 충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경쟁률을 보시면 이 결정이 이해가 될 거예요. 지역 전국 단위 교차 충원을 하겠다 해서 전국 단위 학생들이 예를 들어 오버가 많이 되면 지역 단위 미달난 학생들에서 30명까지는 이렇게 교차 충원을 할 거고, 지역 단위에서 30명보다 더 많이 미달이 나면 30명 플러스 미달난 인원의 50%까지는 교차 충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일고등학교 이 교차 충원 부분은 실제로 전국 단위 경쟁률과 지역 단위 경쟁률을 유심히 보면서 실제로 떨어지는 인원이 생각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경쟁률 보시면, 그러니까 2020년까지 경쟁률 보시면 전국 경쟁률도 1.65대 1이었고 0.95대 충남 경쟁률도 이랬고, 사회통합에서 조금 미달이 있었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엄청나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충원율이 1.17대 1이었단 말이에요. 전체 경쟁률이.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도 미달이라고 기사가 떴지만 실제로 미달난 건 사회통합 전형 부분이었고 전국이랑 충남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채워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작년 경쟁률 보시면 전국 단위에서 1.14대 1. 그러니까 20명 떨어지는 거였어요. 20명 떨어지는 거. 그런데 충남 보시면 모집이 138명 모집인데 73명 지원.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얘들을 다 받아도 인원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 충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뱉은 말은 있으니까 교차 충원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올해는 이거를 좀 교차 충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좀 한 거죠. 자, 자기소개서 보겠습니다. 남학생이 글을 잘 못 쓰는 것 같으니까 조금 편하게 써줄게.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일단 800자 활동계획 및 지원동기 인성, 그리고 700자 주도학습 이 부분을 쓰는데, 인성 영역이 글자 수가 그렇게 많이 할애되지 않는다는 건 남학생들한테 엄청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인성 영역 쓰는 걸. 그래서 800자 부분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그리고 북일고 시스템이라든가 설명회를 들으면서 앞으로 계획이 이래요 라는 것을 좀 위주로 글자 수를 채워나갈 수 있고요. 700자 주도활동 부분은 자기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 편하게 쓰면 됩니다. 개조식으로 했음, 뭐뭐 했어요, 뭐뭐 했음 이런 식으로 작성이 허용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얘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써서 합격한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 글을 쓰기가 어렵거나 좀 급하게 결정한 경우, 예를 들어 11월 막 중순에 북일고를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경우는 개조식으로 쓰는 것도 고려는 해보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인격적으로 당당하고 건강한 학생.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설명회를 가서 들어보면요, 남학생들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 간의 어떤 문제점이나 여러 학업적인 문제점들 안에서 그거를 좀 잘 극복해내고 계속 학교에 있으면서 좀 헤쳐나가는 학생을 원해요. 유실률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것도 많고 이래서 학교에서 자꾸 이제 일반고로 전출 가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들에서 좀 인격적으로 당당하고 자존감도 있고 이렇게 좀 건강한 학생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학생이 당당한 태도로 잘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깊어지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너무 깊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막 논문 찾아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막 논문 내용이 막 자기소개서에 막 다 박히고 그러기에는 글자 수가 조금 아까워요. 주도학습 활동 안에서.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내가 중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고 공부를 이미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건 서류에서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작성하면서 자기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면접.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일고등학교 면접은 일단 공통질문은 짧고 간결한 편이에요. 그래서 단조롭게 좀 출제가 되는 편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외국권 기출문항들을 보면 상당히 여기에 좀 잘 들어맞아요. 짧고 간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뭐니?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제일 기대되는 게 뭐니? 기숙사 생활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가 있을까 같은 중학교 시절에 후회되는 일은 있니? 이런 표현들의 좀 공통질문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답변 시간이 엄청 짧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짧아요. 이게 좀 포인트예요. 질문이 단순하다고 해서 답변이 엄청 단순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답변 시간이 한정적인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면접 훈련을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정돈해서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질문에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고 생각을 깊게 해가지고 할 말을 정돈해가지고 그 말을 조리 있게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생각이 나는 순발력적인 관점에서 명료하게 딱 답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대답의 내용도 중요한데 자세나 태도, 발성,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이 학생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 학생이 밝고 긍정적인 학생으로 느껴지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해요. 그래서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의 개별 질문 위주로 연습하고 공통 질문은 많은 양의 다양한 짧은 질문들을 받아보면서 간결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북일고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북일고등학교는 서류 허들이 높다 보니까 북일고 서류 만점이면 다른 학교들 다 갈 수 있어요. 면접 기준, 면접 말고 서류 기준으로요. 다만 면접 부분에서는 좀 많이 움츠려들고 있거나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면 북일고의 성향이랑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만큼은 당당함을 연습하고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김천고등학교입니다. 약한 내신 기준. 내신어들이 지금까지 소개했던 자사고들 중에서 제일 낮아요. 굉장히 들어가기에 허들이 좀 낮은 학교고요. 그러한 낮은 내신어들을 면접으로 강화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면접을 안 봤단 말이죠. 좀 의아했습니다. 또한 경시대회 변수가 남아있는 남학교라고 이야기했는데 매년 김천고등학교는 여름 캠프라는 이름 하에서 수학, 영어, 경시대회를 봅니다. 이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학교 측에서 좀 연락이 와요. 와가지고 좀 서류를 좀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변수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성적이 다소간 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시대회에서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학교에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 학교와 자기소개서가 좀 특이해요. 750자씩 총 3개의 영역인데 이 750자가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학교들은 전부 다 띄어쓰기 제외였거든요. 그래서 750글자 띄어쓰기 포함이면 약 550글자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 500글자씩 3개의 영역인데 조금 오버해서 쓰는 것까지는 괜찮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 중학교 때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한 거 묶어서 750. 중학교 때 활동과 앞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진로 계획이 750, 인성이 750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끊어지고 요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김천고등학교의 어떤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지원 동기와 중학교 때 자기주도적 학습을 묶어서 750인데 생각해보죠. 상상고 1000글자 자기주도 학습, 북일고 자기주도 학습 700자, 외대부고 제한 없이 1500자였지만 1500자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기주도 학습의 자율성, 자기주도성을 어필하는 데 쓰인다는 걸 감안하면 왜 들어오고 싶은지와 주도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설명하는데 띄어쓰기 포함 750자, 즉 550글자만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에만 550자를 할애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들어오고 싶은지랑 포함해서 550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적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단, 들어와서 뭐 할 건데라는 계획은 750글자, 즉 들어와서 앞으로 네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나아갈 건지가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교과 반영 방식 또한 그러한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국영수 중에 태기, 사회과학 중에 태기이기 때문에 국영수 중에 국어 수학이 AAA인데 영어가 BC여도 서류 점수 만점인 거예요. 사회과학 중에 과학은 AAA인데 사회가 BC 뭐 이런 거여도 만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회교과를 선택하시는 경우는 역사를 우선적으로 좀 집어넣게 됩니다. 사회랑 역사를 같은 학기에 봤으면 역사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서류어들이 널널하다 보니 면접 방식이 조금 타이트한데 공통질문 2개, 개별질문 4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통질문 하나 주고 개별질문 2개 줘서 총 3개의 질문을 만든 다음에 부스를 2개를 운영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스 2개가 각각 인문, 사회, 그리고 수학, 과학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수학, 과학적인 질문은 약간 이과적인 형태의 성향이 드러나는 질문이고요. 인문, 사회 쪽인 질문은 약간 독서 면접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상상고 같은 느낌이 드는 형태의 면접이 들어가는 거죠. 서류허들이 조금 더 많이 가벼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3단계 이상에는 4단계 아니에요. 3단계 이상, 거리두기가 3단계 이상에는 올해에도 면접을 안 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모수 집단을 이렇게 좀 모집하는 데에는 확실히 좀 효과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3년 뒤에 김천고등학교 대학 입결이 되게 궁금해지는 선택이에요. 왜냐면 제가 김천고등학교를 약간 고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일고보다 서류허들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이 학생들을 받아서 북일고보다는 살짝 아쉽지만 대학교 입결이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좀 결과를 내보이는 거 보면 이 학교 프로그램이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면접까지 안 보고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되죠. 이때 서류 대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겠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점수화돼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특이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경시대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학이랑 영어 경시대회를 봤을 때, 이 경시대회 문의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직접 학교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등 수학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중등 수학 과정의 심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니까 중등 수학까지 선행 없이 중등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거기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면접 점수 30점을 자기소개서 30점으로 바꾸어서 반영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안 보는 대신에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좀 수정하고 고치고 해야겠죠. 감점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률을 좀 보시면 이제 지역 경쟁률이 지금 대대로 계속 안 좋아요. 근데 김천고등학교는 북일고등학교랑 다르게 좀 고집을 안 피우는 편인 게 전국 지원에서 오버되면 경북에서 미달난 거 채울게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실제로 요거 보시면 지원자 134명에 경북 60명에서 합쳐가지고 194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192명 모집이란 말이죠. 교차 충원이 되기 때문에 2명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경북 경쟁률과 전국 단위 경쟁률을 보면서 사실상 이만큼의 모집단을 그냥 내가 그 경쟁 모집단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쟁률이 이제 미달을 막 모면하다가 사회통합 미달나고 경북 미달나 가지고 전체 충원이 조금 모자라게 됐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미달났으니까 별로 안 좋은 학교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게 시스템이 남학생들이 좀 들어가서 굉장히 좀 좋은 학교들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해요. 이 학교들을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여학생들과의 내신 대비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프로그램과 시스템적으로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보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고 싶어. 제가 생각하는 김천고 자기소개서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포함 750자니까 실제로는 550자 정도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데 영역이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성 영역을 쓸 때 아주 고통스러운데 인성 영역이 상상고가 500글자. 그리고 이제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인성 그리고 입학 후 활동 계획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800글자였는데 여기는 인성 영역만 550글자를 써야 되니까 디테일함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거나 에피소드가 2개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지원 동기와 묶어서 750자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어필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래서 제가 편법을 좀 쓰는데요. 밑에 입학 후 활동 계획란에 내가 중학교 때 이런 활동을 해보았는데 이런 걸 못 해봐서 너무 아쉬우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내가 위에서 채 못 쓴 나의 활동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활동들을 연계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밑에다가 조금 더 두 번째 영역에 조금 더 쓰는 전략을 좀 쓰고 있는 편이에요. 입학 후 활동 계획과 졸업 후 진로 계획이 750자랑 동일한 분량이니까 자, 왜 들어오고 싶은지랑 너 뭐 해봤니? 라는 중요도가 너 들어와서 뭐 할 거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라는 거랑 중요도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글자 수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인성이 750자, 띄어쓰기 포함 750자면 550자니까 진짜 수필이나 에세이가 됩니다.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 550자를 채우려고 하면요. 엄청 디테일해져요. 네.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되게 단순하고 간결하게 친구들이 싸웠다, 내가 이렇게 나서서 친구들 얘기 들어주고 화해시켰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이 글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인성 영역이 되게 좀 길어지다가 좀 늘어지는 것 같으면 차라리 에피소드 2개를 들고 오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들도 전략적으로 가능하게 되겠다. 면접 질문은요, 공통 질문이 약간 외고랑 상상고를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외고에서 이렇게 공통 질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 문제나 윤리적 딜레마 문제 등의 인성적인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의 면접 하나와 상상고의 수리과학적인 면접인데 난이도를 조금만 낮춰서 실제 많은 학생들이 좀 접근하거나 창의적으로 답변하는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런 식의 공통질문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개별 질문은 생활기록부도 참고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부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난이도가 어떨 땐 진짜 어려워요. 창의 면접을 보면 상상고 느낌이 진짜 물씬 날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그냥 외국권의 공통질문보다도 쉬운데 싶은 순간들도 와요.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자질을 말해보고 그게 김천고에 들어와서는 어떤 식으로 그 자질을 키울 거니?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별 질문할 때도 엄청 많이 물어보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때를 기준으로 연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통질문이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2개로 부수를 짜여진 건 인문사회학적 학생들과 자연과학적 학생들을 동시에 좀 어떤 데 재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상상고와 비슷한 형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오피셜한 건 아니에요. 제시문이 있는 면접 문항과 사회문제, 과학기술과 교과지식, 창의성 모두 요구한다. 그러니까 되게 다채롭고 약간 얇고 넓게 알고 있는 경우가 좀 유리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수리과학 쪽으로 되게 깊게 파헤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김천고등학교의 창의융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고 넓은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좀 더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고는 스페셜리스트를 요구한다면 김천고는 제너럴리스트를 요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생활기록부를 참고한 질문이 진짜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질문이 이렇게 둘둘해서 4개인데 4개 중에 하나 내지 2개는 꼭 생활기록부를 참고한 질문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생활기록부를 확인해서 이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간단히 기출을 좀 살펴보죠. 작년에 안 보긴 했는데
얘는 이제 북일고랑 다르게 좀 질문들이 좀 볼륨이 있다 보니까 김천고등학교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던 개념이죠.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에 대한 이야기와 구글 모기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그리고 칸트의 어떤 동기론, 자신이 결과가 아닌 어떤 동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게임이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을 때 인간 못지않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얘를 인격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가 다의 장 피아제와 칸트의 이론을 근거해가지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얘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꽤 수준 높은 문제죠. 자, 근데 이제 이후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좀 가벼웠어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시문이 들어가 있죠. 1, 2차, 3차 산업혁명과 앞으로의 산업혁명.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지 영역을 뛰어넘었고 이런 기술융합과 정보혁명 등에 대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을 2가지 말해보고 이유를 말해봐라. 뭐 자기 생각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천고등학교에서 인재상이 부합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김천고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중학교 때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런 식의 질문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공통질문은 뭐 학교에서 오피셜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면접을 한 아이들의 그 답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재구성을 한 겁니다. 적절한 책 내용을 좀 발췌하거나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난이도가 되게 낮다라고 또 평가를 했었어요. 이렇듯 김천고등학교는 면접을 시행한다고 하면 면접에 대한 연습이 좀 필연적으로 필요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좀 해보죠. 김천고등학교는 서류 허들이 낮기 때문에 낮은 서류 허들에도 불구하고 B가 있는 케이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도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작년에 영어에서 B가 있어요. 국영수 중에 택인데 국영수 중에 2과목에서 B가 있으면은 서류가 만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어들이 낮지만 그 서류어들의 모두 다 A가 아니더라도 일단 면접으로서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